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남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돈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적게 해서 뭔가 여윳돈을 만들어서 그래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숨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남는 돈을 가지고 뭔가 불리려고 하다 보니 그 남는 돈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 불려나가는 것이 너무 한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느 세월에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건가? 그 전에 내가 이미 내 청춘 다 지나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발전된 단계로 간다고 그러면 뭐를 하냐면 저축을 해서 그걸로 투자하려고 하기보다 대출을 받아버리면 되죠. 그렇게 되면 부를 만드는 걸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자는 내가 생활비 외에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재산을 불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대출을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죠. 내가 대출 이자 낼 여력은 충분히 있으니까 대출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죠. 대출을 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산 아파트가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몸빵이라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개발지라는 것은 그 자체로 투자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내가 살기만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예정지에 있는 주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몸빵만 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불문율에 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에 들어가서 몸빵을 해도 돈을 벌기가 용이치 않은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자금이 적다라는 거, 내가 자금이 적은데 내가 몸빵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자금이 적다라는 개념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금이 적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수준의 자금이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욕망에 비해서 자금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나의 욕망은 강남의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이게 나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억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나 내 욕망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면 10억 가지고 강남의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냐? 못 산다는 거죠.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냐면은 몸빵이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시겠지만은 이것도 한참 사업이 진행된 거에는 가능성이 없고,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곳,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10억 가지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오래 버티면 드디어 내 욕망에 맞는 강남의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몸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몸빵도 지금은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몸빵 재테크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방법들을 따라서 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은 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개발지는 결국 돈을 많이 번다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건 어떤 곳밖에 없냐면 아주 개발지의 초기 단계밖에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 인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별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됐을 때쯤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한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투자성이 있는 곳에 사업 시행 인가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가려고 해도 큰 돈이 들어가고 설령 그때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별로 투자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런 투자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대중들이 많이 알아버리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투자성이 있는 건 이미 가격이 높고 투자성이 없는 건 끝까지 가격이 안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본질적인 문제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라는 건 내부의 리스크라는 것이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조합장 비리 또는 뭐 조합원들의 누군가가 소송을 벌이는 거 이런 거는 뭐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한두 끝도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늘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또 가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결정타를 또 맞게 됐죠. 건축비의 가파른 상승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재개발 재건축지에 들어가서 몸빵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돈도 별로 벌지 못하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내 청춘도 날아가는 이런 슬픈 결과를 맞기가 굉장히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래서 이런 류의 몸빵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몸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없어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몸이 고생을 해서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시대에 몸을 조금 고생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네, 그건 바로 소형평형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왕 아파트를 살 건 8사형을 사야지 뭐 우리 애가 어떻게 커가고 뭐가 되면 방도 하나 줘야 되고 뭐 이러면 8사형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일종의 고정관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 2인 가구, 우리나라의 1, 2인 가구가 전 세대의 60%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모든 사람들이 8사형을 원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소형평형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소형평형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좀 종종 얘기했습니다만은 서울 소형단지의 구축 8사형을 갖고 있는 사람과 수도권의 대단지 신축 5구형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둘의 가격은 비슷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뭐 모든 데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정도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도권의 신축 소형평형이 더 오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8사형을 팔고 이쪽으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걸림돌이 뭐냐면 내가 몸이 고생스럽다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뭐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잘 못하는데 그런 결정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없는 중형평형은 팔아버리고 투자 가치가 있는 소형평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5구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형도 있죠. 7사형이라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7사형이 8사형과 5구형에서 중간 정도 가격에서 약간 5구형 쪽에 가까운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8사형에 가까운 쪽의 가격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7사형도 있고, 5구형만 소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4구형도 있고 3구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소형 평형으로 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모든 4구형, 3구형 이런 소형 평형이 다 투자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대상들은 살 수가 있잖아요. 왜? 가격이 싸니까. 안 그래도 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성이 있는 건 알아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알기만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렇게 몸빵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좁은 데서 정말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몸빵의 기본을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몸빵의 기본은 그렇게 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예. 누가 맨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라고 그랬어요? 청춘이 얼마나 길다고.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그냥 4년, 길으면 6년, 정말 길으면 한 8년, 이 정도만 살 생각하면 돼요. 충분히 투자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팔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자산이 모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를 전세 놓고 나는 또 조금 편한데 전월세를 살면 됩니다. 원래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는 몸빵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에 있다가 나오는 거지 꼭 내가 거기서 살아서 새 아파트가 되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소형 평형에 사는 것도 그러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손에 20억이 있던 30억이 있던 맨날 한숨만 나옵니다. 왜냐? 내 욕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욕망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내 현실에 가능한 일들 중에서 또 실천 가능한 일들이 뭘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약간 몸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선택해 볼 만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몸이 고생하는 일을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